대학에서 석사과정 진행 중인 진명화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은 채널 프로닝 기반 모델 전문화를 통한 경량 신경후만 추출 기법입니다. 네, 현재 딥러닝은 이제 많은 분야에서 좀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등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굉장히 발군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산량이 좀 단점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되는데요. 특히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이 더 높아진다라는 사실이 상식처럼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서 실시간성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서베일런스 시스템이나 혹은 자율주행 같은 이런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좀 사용이 좀 까다롭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딥러닝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모델을 경량화해서 연산량을 줄여서 좀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딥러닝 모델을 가속화하는 연구는 모델 컴프레션이라는 이름 하에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다녔습니다.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은 이제 전체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말은 전체 태스크가 주어져 있으면 이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서 다 골고루 잘 구분을 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지나 데이터 같은 경우 1000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데이터에 학습한 모델은 이 1000개의 카테고리를 다 두루두루 다 학습하고 디텍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방식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전체 모든 카테고리를 다 학습하는 대신에 일부 카테고리를 포기를 하고 저희가 관심이 있는 특정 태스크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 나머지 카테고리를 포기하는 만큼의 어떤 정확도, 추론 속도 등의 어떤 가속화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이런 접근법이 조금 어색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 실시간 환경에서 등장하는 객체의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실게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올라온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 특정 주제에 맞춰서 나오는 카테고리의 수가 생각보다 많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물 영상이나 혹은 게임 영상 같은 경우도 그 주제를 벗어나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카테고리가 나오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2017년 11월에 올라온 논문 중에 하나의 특정 부분을 가져왔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영상의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전체 5개에서 10개 정도의 카테고리 많이 5개에서 10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전체 영상 프레임의 한 80%에서 거의 100% 가까이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최근에 좀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건 모델 전문화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태스크 대신에 이제 관심 있는 일부 태스크를 정의를 하고, 이 일부 태스크에 대해서만 학습을 함으로써 더 적은 컴퓨팅 자원을 소모하는 모델을 얻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2017년 VLDB에 발표된 논문 중에 하나인 노스코프라는 논문인데, 여기서 보면은 위에 이제 전체 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대신에 밑에 빨간색의 이제 작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함으로써 좀 더 가속화된 빠른 추론 속도를 얻을 수 있고, 이거를 어떤 비디오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디텍트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을 하였다. 그런 시스템을 제안을 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이런 식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제 비교적 단순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문에서는 이제 먼저 미리 구조가 정의된 작은 모델 후보군을 여러 개를 이제 놔두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서브 태스크의 특정 데이터 셋을 학습을 패러럴하게 진행을 하고, 이 중에 가장 좋은 성능 나타내는 작은 모델 하나를 선택을 함으로써 이 모델을 최종 전문화 모델, 스페셜라이즈드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페셜라이즈드 모델로 선택을 해서 시스템에 사용을 한다. 이런 식의 접근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좀 나이브한 접근법 말고 조금 더 다른 접근법을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이제 이게 채널 프루닝 기법입니다. 채널 프루닝은 이제 모델 컴프레션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고요. CNN 모델 내에서 어떤 불필요한 채널들, 이제 CNN 내부에는 각각 이제 이미지들이 채널로 이루어져 있죠. 이 채널들 중에서 불필요한 채널을 삭제하고, 이 채널을 만들어내는 이전 레이어의 필터를 같이 삭제함으로써 모델 전체의 CNN의 스트럭처를 유지를 하면서 경량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논문에서는 이런 채널 프루닝 방법을 응용을 해서 좀 모델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쉽게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고, 실제로 이렇게 시도를 해서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떤 디저럴 모델 전문화 방법과는 좀 차별화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안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반적인 컨볼루션 연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인풋 이미지, 세 개의 채널로 나눠진 인풋 이미지이고 오른쪽에 빨간색이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 존재하는 필터라고 봤을 때 이 필터와 곱해지는 부분, 인풋에 곱해지는 특정 부분을 X라고 정의를 하고 이 X와 W가 각각 엘리멘트 와이즈로 다 곱해져서 더하게 되었을 경우 이제 아웃풋 스칼라 값인 Y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Y가 전체 다 모여서 하나의 채널을 이뤄내게 되고 이게 하나의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컨볼루션 채널별로 나누어서 먼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즉 XC와 WC 각각의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채널끼리 덧셈을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는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 곱하기와 서메이션으로 이루어진 어떤 리니어리티를 가지고 있는 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로 나누어서 연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제 각각의 채널을 따로따로 넣어보면서 어떤 아웃풋의 강도를 측정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컨볼루션 연산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고 했을 때요. 이제 이렇게 인풋 이미지를 각각 나눠서 하나씩 넣어봄으로써 각각 아웃풋의 강도를 재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인풋이 채널을 하나씩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을 다 더하게 될 경우 원본 이미지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저희의 목표가 뭐였냐면 관심 있는 특정 태스크에 집중하는 어떤 경량화 모델을 이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면 전체 데이터 셋 중에 우리가 관심 있는 특정 태스크의 카테고리 데이터 셋을 모델에 집어넣고 레이어에 흘려보는 이유예요. 이제 우리가 프로닝을 하고 싶은 특정 레이어에 대해서 각각의 채널별로 나누어 보면서 아웃풋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아웃풋 중에서 이제 각각의 아웃풋 텐서가 가장 큰 n개의 값을 n개의 텐서만을 선택을 하고 즉 이 n개의 채널만을 선택을 한 이후에 이제 특정 아웃풋 리스폰스가 작은 나머지 채널들은 삭제를 함으로써 특정 레이어에 대한 프로닝을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그 아웃풋 강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제 채널의 피로도 정도를 측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특정 레이어의 채널을 삭제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 채널을 만들어낸 이전 레이어의 필터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필터들을 삭제를 함으로써 하나의 레이어에 대해서 프루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위의 단계, 가장 탑 단계,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단계에서부터 쭉쭉 내려오면서 이제 전체 모델에 대한 프루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그냥 프롬 스크래치의 학습 없이 초기 학습 없이 입력 데이터에 최대한 반응하는 전문화 모델, 스페셜라이즈드 모델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실험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모델은 이제 베이스라인 모바일 넷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모바일 넷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다른 레즈넷이나 VGG 같은 네트워크와 달리 어느 정도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좀 줄이는 데 목적을 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의 탄생 목적 자체가 어떤 모바일 환경, 인베디드 환경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인데요. 저희는 이 모델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잡음으로써 이미 어느 정도 좀 컴팩트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서도 저희의 방법론이 사용이 될 수 있고 성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실행 환경은 이제 일반적인 모바일 환경, 삼성 엑시노스 889, 갤럭시 S8의 환경에서 모델을 직접 돌렸고요. 데이터 셋은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구성은 1000개의 카테고리 이루어진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를 이제 전체 태스크라고 정의를 하고 이 중에 저희가 원하는 특정 구분하고 싶은 하나의 카테고리를 서브 태스크라고 정의를 한 이후에 이 서브 태스크와 나머지 카테고리를 맞추냐 못 맞추냐에 대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바꾸어서 어큐레시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전체 이미지나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특정 태스크를 3개를 정의해서 따로따로 스페셜라이즈 모델을 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우스를 구분하는 모델, 두 번째는 리모컨을 구분하는 모델, 세 번째는 이제 노트북을 구분하는 모델로 태스크를 각각 정의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스페셜라이즈드 모델을 만듦으로써 성능 비교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실험 결과인데요. 원본 모델과 각각 3개의 태스크의 이제 스페셜라이즈된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바가 이제 원래 오리지널 모델의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고요. 오른쪽은 스페셜라이즈 모델의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입니다. 정확도는 1% 이내 정도로, 1% 정도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태스크 1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이제 하락을 하였고요. 태스크 2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이 유지가 되고 태스크 3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3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이제 카테고리 수가 이제 내가 원하는 서브 태스크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좀 헷갈릴 수 있는 카테고리들은 그냥 다 나머지 애들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다른 카테고리에 반응하는 노이즈를 제거함으로써 성능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었고요. 추론 속도 같은 경우는 약 22.4% 정도 향상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약 30ms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수 또한 이제 430개 정도 중에서 한 320만 개 정도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결론인데요. 이제 본 논문에서는 모델 프로닝 방법을 활용을 해서 특정 태스크에 전문화된 모델을 빠르게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모델 전문화 방법과는 다르게 제한된 방법은 초기 학습 없이 이미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특정 우리가 원하는 서브 태스크에 빠르게 전문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해당 방법을 통해서 정확도에 좀 큰 손실 없이 추론 속도와 모델 크기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스크 1, 2, 3에서 선택한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이 궁금한데. 네, 이게 전체 태스크 이제 먼저 저희가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냐면 먼저 전체 원본 모델을 가지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다 전체 선택한 다음에 가장 원래 원본 모델보다 잘 되는 애 하나 원본 모델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원본 모델 같은 경우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성능이 약 70% 정도 나옵니다. 일반 이미지에 대해서 타본 어플리시가 70% 정도 나오는데 이 전체 모든 모델에 대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전체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고 이 70%보다 잘 나오는 애 하나, 70%랑 비슷하게 나오는 애 하나, 70%보다 잘 안 나오는 애 하나 이렇게 그냥 좀 나이브하게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 중에서 지금 사물만 3개를 하셨잖아요. 근데 예, 맞습니다. 동물이라든가 네, 사람이라든가 네. 좀 더 복잡한 경우도 네.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많이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상의 한계도 있었고 논문에 좀 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갖고 향후 연구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학습 전에 예. 원하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네. 채널이 반응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해당 채널 프로닝 하신다고 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조금만 자세하게 다시 디테일하게요.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실제 이제 뭐 포트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나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풋 이미지가 이제 왼쪽에 원래는 3개의 채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인풋 이미지 채널을 각각 첫 번째 채널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0으로 채운 애들을 그냥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럴 경우 나오는 첫 번째 아웃풋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카테고리만 두 번째 채널만 남기고 다 0으로 채운 두 번째 이미지를 또 이제 컨볼루션을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해서 나오는 아웃풋들이 채널 개수만큼 나오게 될 거잖아요. 텐서가 이 텐서에 저는 그냥 L2 놈을 프로베니우스 놈을 사용을 하였는데 어쨌든 이 텐서의 놈 크기를 기준으로 놈이 가장 큰 저희가 원하는 개수 n개만큼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